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삶의 지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서두를수록 길을 잃는다. 장자가 남긴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 삶에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불안,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임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장자라는 인물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자는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철학자로 도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장주이고 장자는 존칭입니다. 장자는 어렵고 복잡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대신 아름다운 우화와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의 글은 때로는 우습고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조급함과 느림에 관한 것입니다.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비 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닙니다. 꽃에서 꽃으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 순간 장자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비였습니다. 완전한 나비였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다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사람이 된 것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비는 빠르게 날아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남의 나비보다 더 빨리 날아야 한다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꽃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비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느낀 행복은 바로 이 서두르지 않는 자유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조급해집니다. 늦게 일어났다는 것에 조급하고 출근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에 조급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조급하고 이 달의 목표에 조급하고 올해의 계획에 조급하고 내 나이에 이만큼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조급합니다. 하루 종일 조급함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오늘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조급함이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장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두를수록 길을 잃는다. 장자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빠르게 배워서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서두르면 이르지 못한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급하게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사귀면 관계가 얕아집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서두름이 오히려 더 느리게 만들고 더 많은 실수를 만들고 결국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장자가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던 진리입니다.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리사 포정의 이야기입니다.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잡는데 그 솜씨가 너무나 훌륭해서 칼이 뼈에 걸리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마치 춤을 추듯 소를 잡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훌륭할 수 있소? 포정이 답했습니다. 저는 소를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소의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칼을 움직이기 때문에 칼이 걸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포정이 훌륭한 요리사가 된 것은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칼을 휘두르며 서두른 덕분이 아닙니다. 소의 자연스러운 결을 따르는 법을 배운 덕분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덕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자연스러운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거슬러 억지로 서두르면 칼이 뼈에 걸리듯 막힙니다. 그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빠른 배송, 빠른 응답, 빠른 결과, 빠른 성공,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느림은 게으름으로, 여유는 나태함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빠름이란 겉으로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빠름이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빠름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방향을 잃으면 결국 처음보다 더 먼 곳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서두를수록 길을 잃는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 또래는 다들 결혼했는데, 친구는 승진했다는데 나는 SNS를 보면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교가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속도가 내 기준이 됩니다. 남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속도로 내 길을 걷고 있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서둘러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장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에 이른다. 하지만 각자의 길로 간다. 강마다 굽이치는 방향이 다르고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강은 직선으로 빠르게 흐르고 어떤 강은 구불구불 돌아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강은 바다에 닿습니다. 어떤 강이 더 훌륭한 강입니까? 더 빠른 강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이 훌륭한 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불안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 지금 이 속도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이 불안이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살기 때문에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으면 불안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불안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지금 이 순간을 갉아먹고 서두름을 만들고 조급함을 키웁니다. 세 번째로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통제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고 싶은 욕구. 세상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욕구.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당장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두른다고 봄이 겨울보다 빨리 오지 않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무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장자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검술을 배우러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열심히 수련하면 얼마나 걸리면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10년은 걸리겠지.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2배로 열심히 하면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걸리겠지. 젊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배로 열심히 하면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그러면 평생이 걸릴 것이다.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서두르면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을 놓치게 된다. 과정을 놓치면 진짜를 배우지 못한다. 진짜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끝내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빨리 이것을 끝내고 저것을 해야지. 이것을 빨리 마스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지나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게 됩니다. 장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는 자가 진정으로 빠른 자다. 현대 심리학도 장자의 이 통찰을 지지합니다. 헝가리의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제안한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몰입이란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자신도 잊어버린 채 그 일과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몰입 상태에서 인간은 가장 높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몰입은 서두를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급할 때는 몰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몰입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항상 지금이 아닌 다음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몰입의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진정한 빠름이 만들어집니다. 장자의 사상 중에 소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요이란 거닐며 유유자적하다는 뜻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다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소요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비교 없이, 조급함 없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소유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될 때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이 소유유의 반대입니다.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비교에서 옵니다. 불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조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고 길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조급함을 느끼시나요? 일터에서요? 공부할 때요? 인간관계에서요? 아니면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요? 어떤 상황이든 조급함이 찾아올 때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선택 하나하나가 무거워지고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좋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모든 것을 좁게 만듭니다. 시야를 좁히고 마음을 좁히고 가능성을 좁힙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시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서두를수록 길을 잃는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오? 도공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만들 때 빨리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흙의 결을 느끼면서 흙이 원하는 모양을 찾아갑니다. 제가 모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흙 안에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꺼내는 것입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소? 도공이 답했습니다. 빨리 만들려 할 때보다 훨씬 빨리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빨리 하다가 실수해서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급하게 이메일을 썼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다시 씁니다. 급하게 요리하다가 태워서 다시 합니다. 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고 번복합니다. 급하게 말했다가 관계에 상처가 생겨서 수습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서두름이 만들어내는 실수와 그 수습 비용이 처음부터 천천히 했을 때의 시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자꾸 서두르려 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이 너무 깊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연습, 그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속담이 장자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급할수록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느린 길이 실제로는 더 빠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큰 쓸모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큰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쉬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느리게 가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여유 있게 생각해야 좋은 판단이 나옵니다. 장자의 글에는 이런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베지 않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만 들이우는 쓸모없는 나무다. 하지만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목수가 꿈에서 그 나무를 만났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좋은 제목이었다면 오래전에 베어졌을 것이다. 쓸모없음이 나의 가장 큰 쓸모였다. 이 이야기를 조급함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잠시 쉬는 시간,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목적 없이 산책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이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쓸모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뇌가 쉬고 창의성이 회복되고 방향이 다시 잡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이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짜 쓸모 있는 것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조급함의 반대인 느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깊이입니다. 느림은 집중입니다. 느림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느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른 속도로 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 돌아감이 느려 보이지만 결국 물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막힌 곳을 억지로 뚫으려다가 에너지를 다 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결국 더 빠릅니다. 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노자와 장자는 모두 물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으로 억지로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모든 것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물이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딱딱한 바위가 부드러운 물에 의해 닳아 없어집니다. 서두르는 딱딱함보다 여유 있는 부드러움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조급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보다 여유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우리가 조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멈춰라.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중에는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멈춰야 방향이 보이고, 멈춰야 내가 얼마나 왔는지 보이고, 멈춰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보입니다. 이 멈춤이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이후의 길을 훨씬 빠르게 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잠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소요율을 5분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결과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하루 종일 조급함에 쫓기는 대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여유롭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세상도 혼란스러운데. 장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합니다. 철학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요? 그러면 언제 다 합니까? 장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였다면 하나를 했을 것이고 10개였다면 하나씩 10번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에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데 왜 10개를 동시에 하려다가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이 장자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동시에 10가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 번에 하나입니다. 머릿속에서 10가지를 동시에 돌리는 것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대에는 멀티태스킹이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각각의 일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때 각각의 일에 쓰이는 뇌의 용량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넘어갈 때마다 집중력이 분산되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장자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집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급함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장자도 조급함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함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찾아왔을 때, 나 지금 조급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을 바라보면서 이 조급함이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급함이 나를 깨워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게을러져 있을 때 조급함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게 만든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구름은 하늘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구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장자가 가르치는 진정한 여유입니다. 조급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숨을 느끼세요. 조급함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숨의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숨을 느끼면 자동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조급함이 조금 완화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돛을 어떻게 펼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보세요. 조급할수록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느리게 움직여 보세요. 식사할 때 한 번만 더 씹어보세요. 걸을 때 한 걸음 더 천천히 걸어보세요. 말할 때 한 박자 더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이 의도적인 느림이 조급함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느림이 주는 깊이와 여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세요. 조급함의 또 다른 이름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서두르게 만들고 동시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버섯은 밤과 낮을 알지 못한다. 여름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하다. 아침 버섯이 밤과 낮을 모른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침 버섯의 완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도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충분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면 서두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로 과정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결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빨리 통과해야 할 고통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목적지에 있지 않다. 여행하는 그 자체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그 순간만이 삶이 아닙니다.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삶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서둘러 통과해버리면 나는 정작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느림이 아무 목표도 없이 흘러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있대 그 목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방향이 있대 그 방향에 집착해서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 방향을 향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는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속도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건너뛰고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페이스가 결국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에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중간에 쓰러집니다. 마라톤의 고수들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 완주하는 것은 그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폭발적으로 뛰어나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가는 방법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꾸준함. 그것이 진정한 빠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직장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엄청난 조급함을 느낍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올 때, 상사의 눈치를 볼 때, 동기가 먼저 승진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조급함이 밀려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마감이 다가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내려 허둥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완전히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고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진에 대한 조급함은 어떻게 다룰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 오래된 큰 나무들을 보면 수백 년을 자랐습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약합니다. 빠르게 자랐기 때문에 속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살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실력이 있으면 승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의 조급함은 어떨까요? 새로운 관계를 빨리 깊게 만들려는 조급함,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 빨리 신뢰를 얻고 싶은 마음.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은 오랫동안 파야 맑은 물이 나온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텅 빈 관계가 됩니다. 자기 성장에 대한 조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 빨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장도 서두를 수 없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항상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있습니다. 깊이 파고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쉬어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성장의 일부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기 전에 땅 속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뿌리를 내리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사상 중에 천지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쉽니다. 어떤 계절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더 빨리 오게 할 수 없고, 가을 열매를 여름에 거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계절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성장하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느 계절에 있든
그 계절에 맞는 것을 하세요. 씨를 뿌려야 할 때 열매를 바라지 마세요. 쉬어야 할 때 억지로 성장하려 하지 마세요. 각자의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장자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장자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붕이라는 새가 되었습니다. 붕새의 날개는 드리운 구름처럼 하늘을 가렸습니다. 붕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할 때 바람을 타고 9만리 하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들이 이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높이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저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도 충분한데. 이 이야기에서 장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각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각자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작은 새의 기준으로 붕새를 판단할 수 없고 붕새의 기준으로 작은 새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의 속도와 크기로 나를 재지 마세요. 나의 속도와 크기는 나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좀 더 서둘렀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시간을 낭비했다. 이 후회들이 지금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나 늦었다는 느낌이 지금 이 순간을 더 조급하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에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장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봄에 심어야 하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어떤 꽃은 이른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겨울에도 핍니다. 당신의 때는 남의 때와 다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늦었다고 느끼는 것은 나비의 시간으로 붕새의 여행을 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장자는 이것을 인의의 문제로 봤습니다. 인이란 자연스럽지 않은 인간이 만든 규칙과 기준들입니다. 나이 몇 살까지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모두 인위입니다. 자연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꽃은 몇 살까지 피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는 몇 년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장자는 이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가 아닌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사회의 시간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감이 있고 약속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책임과 마감 안에서도 내 마음이 조급함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은 사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외부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족자부,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조급함의 뿌리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내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금 이 속도로는 부족하다. 이 부족함의 감각이 서두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진정으로 부족한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나머지는 덤이다. 이 충분함을 알 때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이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어제를 살아냈다는 것.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조급함은 잠시 물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지족의 실천입니다. 이제 장자의 또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자망입니다. 앉아서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대지와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시간도 잊고 나 자신도 잊어버린 것처럼 음악에 빠져들 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 순간과 하나가 된 느낌이 들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지나간 때, 이것이 자망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과 완전히 하나가 된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더 자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자망의 경험을 일상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요리든 산책이든 독서든 매일 조금씩 그것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 동안만큼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빨리 끝내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온전히 있으세요. 이것이 하루 중 30분이라도 있다면 나머지 시간의 조급함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충만감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대부분 내면이 비어 있을 때 옵니다. 내면이 충만할 때 조급함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자는 도를 모른다. 이 말씀을 조급함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남의 속도를 자꾸 확인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빠른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자꾸 속도를 걱정하고 자꾸 서두르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길이 명확할 때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내 길이 명확하면 남의 속도가 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하게 앉아서 들어라.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 내 진정한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달리는 중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내 길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자의 우화들을 통해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조급함이 왜 길을 잃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서두름은 더 빠른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만들고 방향을 잃게 하고 더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둘째로, 조급함은 비교와 불안과 통제욕에서 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면 조급함을 알아차리기가 쉬워집니다. 셋째로, 느림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깊이이고 집중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각자의 때와 속도가 있습니다. 남의 시간표로 나를 재지 마세요. 나의 때를 믿으세요. 다섯째로,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지족을 할 때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조용한 등불처럼 빛나주기를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장자가 25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서두를수록 길을 잃는다. 그리고 잠깐 멈추세요. 숨을 한번 깊이 쉬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서 오늘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조급함의 반대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급함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달리게 만들고 서두르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장자가 말하는 것은 삶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지금 빠른 것이 영원히 빠른 것이 아니고
지금 느린 것이 영원히 느린 것이 아니라는 것. 봄이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이치를 알면 조급함이 뿌리를 잃습니다. 조급함의 씨앗인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사를 알면 삶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급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하지만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피어있는 꽃이, 지금 이 순간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낄 때 조급함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조급함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세요. 비교인가요? 불안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조급함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이 변화를 만듭니다. 장자의 삶 자체가 이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장자는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관직을 제안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리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에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서 나온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급함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남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삶을 바꿉니다. 장자의 말처럼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갑니다. 그리고 멀리 간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제자들이 성대한 장례를 치러드리려 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구슬로 삼겠다. 모든 별들이 내 주위를 에워싸고 온 세상이 나를 전송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장례가 어디 있겠냐? 제자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와 짐승들이 선생님의 몸을 먹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될 것이고 땅 아래에 묻히면 두더지와 땅강아지의 밥이 될 것이다.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준다는 것이 어찌 공평하겠냐? 이 이야기 속에서 장자는 완전한 자유를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장자의 정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자연의 흐름을 따라라. 자신의 길을 믿어라. 이 5가지가 오늘 이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조금씩 더 자유롭게, 조금씩 더 가볍게, 조금씩 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말처럼 우리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도 됩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